안녕하세요. 이박의 배낭 메고 세계 여행을 진행하는 이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아그라로 가는 여정과 인도의 최고의 융성기를 이끈 무굴 제국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보물 타즈마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즈마할이 있는 아그라는 뉴델리 남동쪽 200km, 그 겐지스강 지류인 야무나 강이라고 있어요. 야무나 강 오른쪽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한 158명 정도 살고 있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 인도의 최고의 융성기를 이끌었던 무굴 제국 초반기부터 샤자한이 이제 델리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그 유명한 타즈마할과 아그라 포트, 성이죠. 아그라 포트가 있습니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인 그 샤자한은요, 4대 황제인 그 자항기르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무굴 제국에는요, 그 황위를 장자에게 물려주는 법이 없어요. 아들 중에서 충분한 공과를 남겨야만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황위를 가지고 왕자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 샤자한이 1617년 인도 남부의 고원 지역인 백한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페르시아어로 용맹한 왕이라는 뜻인 샤자한 바하두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자항기르는 이 샤잔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샤야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자항기르가 이런 생각을 품은 그 배경에는 당시에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계모 누르자한이 있었습니다. 이 누르자한은 이혼녀 신분이었는데 이때 자항기르와 결혼을 했습니다. 장기르의 20번째 아내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 장기르가 그 누르잔이 아주 총명했답니다. 그래서 이 누르잔은 술만 먹고 그냥 맨날 쾌지나 칭칭하고 살았어요. 향락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르잔이 권력 대부분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의 맛을 본 그 누르잔은요, 이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차기 황제를 고를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싶었어요. 이 성격이 거친 샤자한보다는요, 나약한 사야르가 아주 조종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르자는 이 샤야르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장기로도 이제 조종 통제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샤자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그때 당시에 모든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 샤잔이 왕이 되기 전 15살 때 그 인도에는 여인들을 위한 시장이 열린대요. 그걸 이제 바자르라고 했다는데 당시에 이제 이 바자르에 이 샤잔이 갔다가 당시에 그 실력자 집안인 아삽칸의 14살 먹은 딸 아르주만드 바누 베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에 빠졌답니다. 베쿰은 나중에 그 황국의 보석이라는 뜻의 이름 뭄타즈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 둘은 서로 좋아했지만 결혼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을 못한 것은 뭐 인도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이 결혼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샤자한의 정적인 누르자한이 뭄타즈 마을의 이모였기 때문입니다. 샤자한은 그녀와의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페르시아 공주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뭄타즈 마을을 잊을 수 없었고요. 훗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 그 샤잔이 아내가 7명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뭄타즈 마을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샤잔이
그 5천 명의 후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그 샤자한은요, 내가 5천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사랑한 것은 오직 뭄타즈 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 뭄타즈 마을은 얼굴은 안 이뻤대요. 근데 뭐 때문에 샤자한의 마음을 꼭 붙들었을까요? 뭄타즈 마을은 정치적인 욕심이 털 것만큼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뭄타즈 마을을 완벽한 아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와 아랍어를 완벽하게 또 구사했다고 하네요. 뭄타즈 마을은요, 정치엔 욕심 없이 오직 남편 샤자한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 언제나 재미난 얘기로 샤자한을 아주 즐겁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자한은 언제나 뭄타즈 마을을 옆에 두고 있었고요. 전쟁할 때도 같이 동반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 뭄타즈 마을은 만삭인 상태에서 샤자한의 전쟁터에 동행했다가 14번째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산후통으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샤자한은 그 엄청난 시리에 빠졌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죽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자 이 샤자한의 머리가 모두 백발로 변해버렸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머리가 다 휘었을까요? 그죠? 밤새 슬퍼한 샤자한은 그 뭄타즈 마을을 위해서 그 큰 무덤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마할의 왕관이라는 것을 뜻하는 타즈마할이죠. 타즈마할을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타즈마할은요, 1631년부터 22년간 당시 기준으로 3,200만 루피, 현재 가치로 한 1조 원 이상 된대요. 하나로 환산하면 한 1조 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타즈마할을 짓는데 사용된 모든 자재는요, 아그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리석은 아그라 서쪽 340km 거리에 있는 마크라나에서 왔고요. 사암은 40km 거리에 있는 파테포로 시크리에서 온 거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터키석, 만호 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터키하고 중국에서 다 수입했답니다. 이 타즈마할은 겐지스 강인 그 지류인 야무나강 모래톱에 건축됐습니다. 이 모래톱에 지었으니까 침강이 당연히 우러되겠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7m 높이의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타즈마할을 지었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58m, 가장 높은 첨탑까지는 107m, 그 꼭대기에 동그란 돔이 있거든요. 돔의 높이만 하면 25m나 된답니다. 타즈마할은 그 사암으로 완벽한 대칭 구조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터키석을 포함해서 아주 정교하게 조각한 보석을 대리석을 파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표면을 갈아내는 상강 기법으로 만들어서 건물 내부에 몽땅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그 우윳빛 나는 대리석을 썼거든요. 이 대리석도 11,000톤에 달했답니다. 그리고 뭄타즈 마을이 잠들어 있는 영묘, 관이 들어있는 곳이죠. 영묘는 보석 꽃문양으로 새기는 우유색 대리석으로 장식을 하고요. 화려함의 끝판을 보이는 꽃문양을 만들어서 장식했습니다. 이 꽃문양은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래요. 타즈마할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상에 있는 천국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샤자한은 그 뭄타즈 마을이 죽고 난 다음에 통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요. 타즈마할 짓는 데만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타즈마할 짓는데 국가의 재정 대부분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에 모아놨던 부를 거의 다 탕진했는데도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한 재원을 세금 50%를 올려서 충당함으로써 백성들의 원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1658년이 되자 이 샤자한이 이제 나이를 먹었죠.
이 샤잔이 그 아내를 위한 무덤 만들기에 몰두할 때 왕자들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아우랑제브인데요. 이 아우랑제브는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있는 아크라 성을 침공을 하고 샤잔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라 포트 무삼만 부주의 아버지를 유폐하고 6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 왕자들 간 세력 다툼을 할 때 이 샤잔이 아우랑제브를 후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우랑제브는 이에 대한 앙심으로 샤잔을 그 남방도 없는 곳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습니다. 샤잔은요 멀리 보이는 타즈바할에 묻힌 아내를 그리워했답니다. 무삼만 부주 사진을 보면요 조그마하게 타즈마할이 보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샤잔이 그걸 조그마한 그 타즈마할을 보고 가슴 아파했겠죠. 아우랑제브는 샤잔으로부터 그 춥고 먹을 것이 넉넉지 않다는 편지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체만체하고요.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장례도 크게 치르지 못하게 했어요. 초라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샤자는 죽은 뒤에야 뭄타즈 마할 곁으로 가 묻힐 수 있었습니다. 타즈마할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루에 한 2만 명 이상 몰리는 장소예요. 이 샤자한과 뭄타즈 마할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들릴지는 몰라도 다르게 볼 필요도 있어요. 황제의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 재정이 탕진됐고요. 부족한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세금을 50%나 올리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이 무굴 제국이 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 그 지도자의 어떤 지나친 사심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도 결국 말아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병폐는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있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타즈마할은 언제나 북적북적합니다. 조금이라도 한가하게 관람하고 싶으면요 6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입장할 것을 추천합니다. 출입문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센트럴 게이트가 가장 복잡하고 이스트 게이트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외국인은 별도의 티켓 부스에서 발권하는데 입장료가 1250 루피, 하나로 25,000원이니까 굉장히 비싸죠. 인도에서 제일 비싼 입장료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타즈마할에서 아그라 포트까지는 2km 거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아그라 포트는 높이 20m, 길이 2.5km의 붉은 성체고요.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당시에 궁전과 모스크가 있고요.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데 악바르가 건축을 시작했고 샤자한이 화려한 건축을 추가했으며 그 샤자한의 아들인 아우랑제브가 해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장기르 마할은 힌두와 무굴의 양식이 융합된 건축물로 이를 탕평책을 시행했던 악바르의 뜻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무사만 부주라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샤잔이 유폐됐던 곳입니다. 황제의 접견실로 사용했던 장소는요. 당시에는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파괴되고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서 한때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줍니다. 무굴 제국의 영역이 녹아있는 그 아그라를 여행하면 본받아야 할 지도자상을 읽을 수 있어요.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리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한번 미리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아그라에서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로 가는 여정과 뉴델리의 여행자 거리인 파르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